이제 장구용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리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투피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체형 원피스 시스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분리형인 경우에는 피부 보호판과 주머니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 피부 보호판에다가 주머니를 끼우는 형태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형태는 평판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퇴축이나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함몰 형판, 약간 볼록한 판도 있습니다. 오목하다고 하기도 하고 볼록하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보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가 있고, 이전에는 이거를 다 잘라서 쓰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몰더블 형태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주물러서 몰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가 있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통 한 두어 달 지나면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멍이 미리 잘라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mm, 22mm, 25mm 이런 식으로 잘라진 형태가 있어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클립을 사용을 해서 밑에를 다 막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자동으로 접어서 그냥 막을 수 있는 형태로 다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이런 종류를 선호를 하게 되고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피부 보호판과 주머니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부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3분의 1 정도 모이면 꼭 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판이 새거나, 그 다음에 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호판 밖에까지는 흘러나오진 않았지만 피부 보호판 뒷면에 배설물이 닿아 있는 경우에는 조금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부 보호판 부착 부위가 좀 가렵거나 그 가려운 상태가 지나다 보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통증이 온다는 거는 피부 손상이 이제 초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제품이 일주일에 하나밖에 보험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4개씩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교환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공기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도 되지만 단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어느 정도 이 주머니에 공기가 보유가 돼야지 배설물이 아래로 잘 모이게 되는데, 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주머니가 이렇게 밀착이 돼서 배설물이 봉지로 못 모이고 피부 쪽으로 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는 원인 중에 주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이 공기구멍을 막는 그 스티커가 박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안 들어있는 제품도 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공기구멍을 이렇게 이제 막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구용품 중에 피부 보호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보호판이라 하면 아까 투피스에서 피부에 부착하는 이런 판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부판의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재료가 다 똑같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피부에 부착하는 투피스 형태의 피부 보호판을 우리가 프렌지 또는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종류도 얘는 이 피부 보호판 성분이랑 동일한 성분인데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 또는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트는 우리가 이제 치약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틈새가 있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주방에서 실리콘 같은 거 쏘는 형태랑 똑같이 물 새는데 이렇게 틈새 막을 때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치약처럼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전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손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알코올이 없는 제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손상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연고 페이스트 외에도 웨이퍼 또는 웨이퍼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피부를 보호해주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형태는 이렇게 도넛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면판 형태의 네모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있을 때 한 번 더 피부에다 부착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원피스 아니면 투피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 보호판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피부 보호판은 제목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역할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배설물 같은 거를 흡수하면서 얘가 이제 그 밀착이 더 잘 되게 해주고요. 또한 그런 그 배설물이나 아니면 땀 같은 걸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피부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약산성 형태가 깨어지게 되면, 만약에 알칼리성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렇게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약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피부 보호판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설물의 그 회전류나 아니면 결장류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굉장히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흡수됐을 때 아니면 닿았을 때 이런 것들을 중화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산성을 띠임으로 인해서 이런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온도, 체온도 유지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 보호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피부 보호판을 부착을 하기 전에 뭐 파우더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부 문제가 없다면 피부 보호판 요거만 보통 우리 플레이트 또는 프렌즈라고 하는 이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필름 같은 거를 코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증발하는 땀이라든가 이런 거를 흡수하는 거가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한 층이 더 생겨져 버리면 두 개가 분리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보험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4개씩 보험이 되니까요. 며칠 전에도 하루에 1개씩 교환을 하고 오셔가지고 부족하다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보험으로 커버되는 개수가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200일만 보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루에 1개씩 쓰게 되면 165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전에는 병원에서 보험 수가 100%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병원에서 추가 구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사게 되면 그만큼을 사게 되면 한 1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수를 잘 생각해야 되고, 너무 자주 교환을 하다 보면 여기 우리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각질세포입니다. 이 각질세포가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투하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도 방지하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자주 교환을 하다 보면 각질세포가 다 날아가죠.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또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피부가 약해지죠. 그래서 피부 손상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비누는 또 알칼리성을 띠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누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물로 닦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닦을 때도 너무 세게 닦지 않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피부에는 파우더나 필름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거제, 그래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제거제가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처방이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병원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밑에 그 의료용품점이라든가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 보호 필름은 피부에다 하나의 막을 형성해주는 이런 보호 필름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 얘네들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 이것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류 같은 경우는 변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결장류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치제가 있고, 또한 그 주머니가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걸 방지해주는 윤활제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방치 역할도 하는 방치 윤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류 같은 경우는 수분 배출량이 좀 많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흡수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복대나 벨트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일체형 분리형의 경우에 일주일에 4개씩 보험이 되니까 그냥 52주지만 50주로 계산하면 1년에 200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파우더는 6개월에 1개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하나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고는 한 달에 1개가 가능한데, 아까 피부 보호판 종류 중에 웨이퍼링이라든가 웨이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트나 웨이퍼링이나 웨이퍼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스트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고요. 웨이퍼링을 받게 되면 페이스트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링 같은 경우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개가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이즈는 1개씩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대는 수술 후 1개 보험 적용이 되고 만약에 탈장이나 아니면 탈출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에 1개씩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세척기구가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1년에 한 세트씩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아마 조만간 될 텐데 준비가 되는 대로 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만약에 피부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수술 후 한 2달 이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1개씩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책자에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관리인데요. 제가 올해 봤던 환자 중에 피부가 제일 예쁜 환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육상식 교수님께서 수술하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예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보시면 여기는 주변에 피부가 벗겨져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벗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구멍이 이 홀 사이즈가 이 장루 크기에 꼭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좀 크게 적용을 하다 보면 배설물이 피부에 계속 닿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녹아서 각질 세포가 다 녹고 그 위에 이제 진피가 노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초래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세다 보니까 자주 붙였다 졌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각질 세포들이 막 벗겨지고 주변 피부도 손상이 초래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 손상의 주 원인이 뭐냐면 주 원인만 해결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주 원인이 뭐냐면 배설물의 누출이거든요. 배설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원인 중에 주 원인은 또 뭐냐? 그거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이 밑에 주머니 이 아랫부분에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머니에 바람이 하나도 없다 보면 못 내라고 여기 많이 뭉쳐 있으면 결국은 이 압력 때문에 배 쪽으로 새거나 아니면 이 변 속에 있는 배설물 속에 있는 그 물기 속에는 그런 강알칼리성 그런 액체들이 소화액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가서 피부를 녹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래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아까 주머니에 항상 공기를 유지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수시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 가스 필터를 막는 이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공기 구멍을 일부 막아주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너무 잦은 교환을 피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배 모양이 누워있을 때는 다 편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앉아보시면 장루 주변의 피부 형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실 때는 편편했지만 앉아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평판이 잘 붙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함몰형 판이나 아니면 연고나 아니면 웨이퍼링 같은 걸로 높이를 맞춰주고 부착을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 붙어는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의 색깔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설물이 스며 나와서 겉에까지 흘러나오지만 않았지 배설물이 뒷판에 다 묻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시 교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찮아 하고 이제 이거를 뭐 한 보름씩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장루 구멍은 보호하는 구멍은 장루 크기에 꼭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결장루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조금 이렇게 되게 나오기 때문에 비우기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지에 물러서 막 헹구는 경우가 많은데 물로 헹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여기 장루 위에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물로 헹구다 보면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봉지 절반 아래쪽만 헹궈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파우더 필름으로 주로 이제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웨이퍼링들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시고 위에다가 이런 웨이퍼 같은 걸로 한 번 더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백을 붙여주시면 보호판을 붙여주시면 이
손상된 피부에서 나오는 진물도 얘네들이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피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손상된 피부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끝났는데요.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이 아마 전국 아니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예약만 하고 오시면 관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물품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장무용품 외래로 예약을 하시고 오실 때는 항상 전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많이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섰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정년퇴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젊은데 무슨 정년퇴직이냐고 아까 막 그러시는데 사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못 뵈게 되더라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